일본 학생들이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조선은 뒤처진 나라였다고. 고려 청자는 중국의 모방품이라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는 서울 박물관에서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눈물이 나더군요. 왜 일본 최고대 여학생이 한국 유산 앞에서 울었을까? 왜 그녀는 교수 앞에서 고개를 숙였을까? 그리고 왜 지금 일본 사회 전체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을까?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이야기 시작합니다. 잠깐 그 전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구독,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신다면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사토 유이입니다. 도쿄대 역사학과 3학년이에요.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동양사 강의실은 항상 학생들로 가득 찼죠. 오늘도 마찬가지였어요. 교수님이 들어오시자 웅성거리던 소리가 멈췄습니다. 자, 오늘은 고려시대 도자기 문화에 대해 살펴보겠다. 교수님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권위적이었어요. 파워포인트 화면에 푸른 도자기 사진이 떴습니다. 고려 청자였죠. 이 청자들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는가? 교수님이 학생들을 둘러보셨어요. 몇몇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정교해 보여요. 교수님은 고개를 저으셨어요. 그건 표면적인 시각이야. 역사학도라면 더 깊이 봐야 한다.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셨습니다. 중국 송나라 청자와 고려 청자가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고려 청자는 결국 중국 도자기의 모방작이다. 당시 조선 반도는 중국 문명의 변방이었거든. 기술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상당히 뒤처져 있었어. 교수님의 단언이었습니다.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한 이야기처럼 받아들이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뭔가 이상했습니다. 특히 이 상감 기법을 보면 알 수 있어. 중국의 정교함을 흉내 내려다 오히려 조잡해진 케이스지. 실용성은 떨어지고 외형에만 치중했다는 증거야. 교수님은 레이저 포인터로 청자 표면을 가리키셨어요. 그때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런데 왜 세계 각국 박물관에서는 고려 청자를 독립적으로 전시하고 있을까요? 만약 단순한 모방작이라면. 교수님은 잠깐 멈추더니 피식 웃으셨어요. 유이, 그건 서구 박물관들의 동양사 이해 부족 때문이야. 그들은 중국 문명과 주변 문화의 차이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해. 마케팅적인 이유도 있고 말이야. 다른 학생들이 웃었어요. 저도 덩달아 웃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편했어요. 지난 여름 파리 김해 박물관에서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곳 큐레이터는 분명히 말했었거든요. 이 고려 청자는 세계 도자기 역사상 가장 완벽한 작품 중 하나입니다. 중국과는 완전히 다른 독창적 기법이죠. 강의가 끝나고 학생들이 우르르 나갔어요. 저도 따라 나왔지만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도서관으로 향하는 길 계속 머릿속에 맴도는 생각이 있었어요. 교수님 말씀과 제가 직접 본 현실 사이의 괴리감이요. 도서관 3층 자료실에 앉았습니다. 컴퓨터를 켜고 해외 박물관 사이트들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영국 박물관,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루브르, 베를린 동양미술관. 모든 곳에서 고려 청자는 특별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세계 최고 수준의 도자기 기술. 독창적인 상감 기법의 완성. 중국을 뛰어넘은 예술적 성취.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교수님 말씀과는 정반대였어요. 그날 밤 기숙사로 돌아오면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의문을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말이에요.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그날 이후 저는 매일 도서관에 파묻혀 살았습니다. 레포트 주제를 고려 청자의 역사적 평가로 정했거든요. 교수님께서는 흥미로운 주제 선택이군이라며 미소를 지으셨죠. 아마 제가 중국 우위론을 증명해낼 거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첫 번째로 찾아본 건 일본 자료들이었어요. 도쿄 국립박물관 논문집, 교토대 동양사학과 연구지, 와세다대 고고학 저널까지. 모든 자료가 교수님 말씀과 일치했습니다. 고려 청자는 중국 기술의 모방, 조선 도자기의 한계, 실용성 결여 같은 표현들이 반복됐죠. 역시 그랬구나.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교수님이 옳았고 제 의심이 기우였던 거였습니다.
하지만 과제는 국제적 관점에서 써야 했어요. 해외 논문들도 찾아봐야 했거든요.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동양학과 논문을 열었습니다. 제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코료셀라돈 동아시아 도자기의 정점. 코료라는 표기가 낯설었어요. 보통 고려어로 쓰는데 말이죠. 논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첫 문단부터 충격이었어요. 고려 청자는 12세기 동아시아 도자기 기술의 정점을 보여준다. 중국 송나라 기술자들조차 그 완성도를 인정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뭐라고요? 중국 기술자들이 인정했다는 거죠? 계속 읽어내려갔어요. 특히 상감 기법은 고려에서만 볼 수 있는 독창적 기술이다. 중국에서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방식이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교수님 말씀과 완전히 달랐거든요. 미국 하버드 대학교 논문을 열었어요. 한국 청자와 그 세계적 영향. 여기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려 청자의 기술적 우수성은 몽골 침입 시기에도 인정받았다. 몽골군이 고려 도공들을 중국으로 강제 이주시킬 정도였다. 프랑스 소르본 대학교 동양학과 자료를 찾았어요. 논문 제목이 눈에 박혔습니다. 고려 도자기 중국을 넘어선 예술. 번역해보니 그런 뜻이었어요. 고려 도공들의 기술은 중국 송나라를 뛰어넘었다. 특히 비색 구현에서는 세계 어느 나라도 따라올 수 없었다. 독일 베를린 훔볼트 대학교 논문도 비슷했습니다. 고려 도자기는 12세기 중국 기술을 뛰어넘었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도대체 뭐가 진실일까요? 더 충격적인 건 다음이었어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연구 보고서를 열었는데 이런 문장이 있었거든요. 일본 도자기 기술은 고려보다 약 200년 뒤처져 있었다. 일본이 고려보다 200년 뒤처져 있었다고요?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이 전부 거짓말이었다는 건가요? 중국 논문도 찾아봤어요. 베이징 대학교 고고학과 자료였습니다. 고려 청자의 상감 기법은 송나라에서 시도했으나 실패한 기술이다. 고려에서만 완성될 수 있었던 이유는 특별한 점토와 독창적 소성법 때문이다. 중국에서도 인정하고 있었어요. 고려가 더 앞서 있었다고 말이죠. 그날 밤 기숙사에서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20년간 배운 지식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도대체 뭐가 진실이지? 중얼거리며 천장을 바라봤어요. 세계 모든 나라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다르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상했어요. 너무 이상했습니다. 분명 뭔가 놓친 게 있을 거예요.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교수님 연구실을 찾아갔어요. 노크를 하자 들어와라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교수님, 말씀드릴 게 있어서 왔습니다. 교수님은 커피를 마시며 저를 바라보셨어요. 유이, 무슨 일인가? 고려 청자에 대해 해외 자료들을 찾아봤는데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좀 이상한 점이 있어서 말이에요. 교수님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습니다. 어떤 이상한 점 말인가? 세계 모든 박물관과 대학에서 고려 청자를 중국보다 우수하다고 평가하고 있어요. 심지어 중국 학자들도 그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교수님은 잠시 침묵하셨어요. 그러더니 한숨을 쉬셨습니다. 유이, 그런 자료들은 정치적 편향이 있을 수 있어. 특히 요즘은 한류 때문에 한국 문화를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거든.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교수님, 직접 보고 오면 안 될까요? 한국에 가서 실물을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교수님은 깜짝 놀라셨어요. 한국에? 왜 굳이 그런 먼 곳까지? 제 눈으로 직접 봐야 확신이 설 것 같아요. 사진으로만 보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교수님은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보고 와. 그리고 다시 얘기하자. 직접 경험해 보는 것도 학습의 한 방법이니까. 의외로 쉽게 허락해 주셨어요. 오히려 저보다 더 확신에 차 보이셨습니다. 다만 객관적으로 봐야 해.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말이야. 네, 교수님.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구실을 나와서 곧바로 학과 친구들에게 계획을 말했어요. 반응은 예상대로였습니다. 유이, 왜 굳이 한국이야? 돈 아깝지 않아?
그냥 도쿄 국립박물관에 있는 거 보면 되잖아. 설마 한국 문화에 빠진 거 아니지? 친구들은 코웃음을 쳤어요. 특히 다나카가 가장 심했습니다. 유이, 너 요즘 이상해. 왜 자꾸 한국 편을 들려고 해? 편을 든다는 게 아니라 진실을 알고 싶은 거야. 진실은 이미 알고 있잖아. 교수님이 가르쳐 주신 게 진실이야. 다른 친구들도 동조했어요. 맞아. 우리가 왜 잘못된 걸 배우겠어? 한국 가서 뭘 보겠다는 거야? 박물관은 다 선전용이야. 하지만 저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확고해졌어요. 여러분이 뭐라고 해도 갈 거야.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고 싶어. 그날 저녁 혼자 여행사에 갔어요. 직원이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습니다. 서울 3박 4일 자유여행 상품이 있어요. 박물관 투어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걸로 해주세요. 혼자 가시는 거예요? 네, 혼자요. 직원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보통 한국 여행은 친구들과 함께 가는데 말이죠. 특별한 목적이 있으신가요? 학술 목적이에요. 고려 청자를 연구하고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럼 국립중앙박물관을 꼭 가보세요. 거기가 제일 좋을 거예요. 항공료와 숙박비를 계산해 보니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의 절반이 들어갔어요. 하지만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결제하겠습니다. 카드를 건네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처음으로 혼자 하는 해외여행이었거든요. 게다가 학문적 목적이라니. 집에 돌아와서 부모님께 말씀드렸어요. 한국에 간다고? 왜? 아버지가 놀라셨습니다. 졸업 논문 자료 조사 때문이에요. 혼자 가는 거야? 네, 혼자요.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위험하지 않을까? 괜찮을 거예요. 요즘 한국은 안전하다고 하던데요. 결국 부모님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만 매일 연락하라는 조건이었어요. 짐을 싸면서 가슴이 뛰었습니다. 과연 무엇을 보게 될까요? 교수님 말씀이 맞을까요? 아니면 해외 학자들 말이 맞을까요? 이제 곧 답을 알 수 있겠네. 혼자 중얼거리며 여권을 가방에 넣었어요. 그 여행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거라고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이미 오후였어요. 공항에서 서울까지 가는 길 창밖 풍경이 생각보다 현대적이어서 놀랐습니다. 일본과 크게 다르지 않았거든요. 호텔에 체크인하고 짐을 풀었어요. 내일 일정을 확인하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직접 볼 수 있겠네요. 다음 날 아침 일찍 국립중앙박물관으로 향했어요. 지하철을 타면서 한국어 안내방송을 들었습니다. 신기했어요. 처음 들어보는 언어였거든요. 박물관 입구에 도착했을 때 규모에 압도됐어요. 생각보다 훨씬 컸습니다. 이렇게 큰 박물관이었구나. 매표소에서 티켓을 샀어요. 직원이 영어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고려 청자는 2층 도자기실에 있어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마음이 복잡했어요. 과연 무엇을 보게 될까요? 도자기실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고려 청자실이라는 표지판이 보였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전시관 전체가 은은한 조명으로 밝혀져 있었어요. 유리관 안에 청자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진으로 봤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첫 번째 유리관에 다가갔습니다. 청자 상가문학문 매병이라는 설명이 있었어요. 12세기 작품이라고 했습니다. 빛이 비칠 때마다 색깔이 달라졌어요. 때로는 하늘색, 때로는 바다색, 때로는 비취색으로 변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것 같았어요. 이게 정말 900년 전 작품이야?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다음 전시품으로 이동했어요. 청자 상감 모란문 정병이었습니다. 표면에 새겨진 모란 무늬가 너무 정교했어요. 하나하나 손으로 새긴 거라고 했습니다. 12세기 고려 도공들은 백토와 자토를 이용해 무늬를 새겨 넣었습니다. 이 기법을 상감이라고 부르죠. 옆에서 해설사 목소리가 들렸어요. 일본인 관광객들에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시도하지 않았던 기법입니다. 오직 고려에서만 완성된 독창적 기술이에요. 저는 귀를 기울였어요.
특히 이 비색이라는 푸른 빛은 세계 어디에서도 재현하지 못했습니다. 환원염 소성법이라는 특별한 기술 때문이죠. 일본인 관광객 중 한 명이 물었어요. 일본에서도 만들 수 있었나요? 해설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일본은 이 기술을 배우려고 많이 노력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조선시대까지도 마찬가지였어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정반대였거든요. 다음 전시품으로 이동했습니다. 청자 칠보투각 향로였어요. 뚜껑에 뚫린 구멍들이 마치 별자리 같았습니다. 설명판을 읽어봤어요. 12세기 제작. 환원염 조절을 통해 완성된 세계 유일 비색. 중국 송나라 황제가 극찬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음. 중국 황제가 극찬했다고요? 손이 떨렸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다음 설명이었어요. 몽골 침입 당시 원나라가 고려 도공들을 강제로 중국에 데려갔을 정도로 기술 수준이 뛰어났음. 제 다리가 휘청거렸어요. 벤치에 앉아서 머리를 정리해야 했습니다. 이건 모방이 아니라 원조였구나. 혼자 중얼거렸어요. 지금까지 배운 모든 게 틀렸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다시 일어나서 다른 전시품들을 봤습니다. 청자 매병, 청자 주전자, 청자 베개까지. 모든 작품이 완벽했어요. 특히 청자 상감국 화문 완을 봤을 때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국화 한 송이 한 송이가 너무 섬세하게 새겨져 있었거든요. 900년 전 사람들이 이런 걸 만들었다니. 감탄이 절로 나왔어요. 마지막으로 본 작품은 청자 상감연화문 매병이었습니다. 연꽃 무늬가 물 위에서 흔들리는 것처럼 보였어요. 너무 아름다워서 한참을 서서 바라봤습니다. 전시관을 나올 때는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교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다는 걸 확신했거든요. 이걸 두고 어떻게 모방작이라고 할 수 있지? 박물관 로비에 앉아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달았어요. 박물관에서 받은 충격이 가시지 않았어요. 하지만 여행은 계속돼야 했습니다. 다음 목적지는 경상남도 해인사였어요. 팔만 대장경을 보러 가는 거였죠. 서울에서 합천까지 버스로 3시간이 걸렸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산들이 아름다웠습니다. 일본과는 다른 느낌이었어요. 해인사에 도착했을 때 이미 오후였어요. 절 입구부터 뭔가 다른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천년의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은 고요함이랄까요. 팔만 대장경 전시관은 이쪽입니다. 안내판을 따라 걸어갔어요. 산길이 가팔랐지만 힘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전시관에 도착해서 입장료를 냈어요. 직원이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습니다. 해설 투어가 20분 후에 있어요. 참여하시겠어요? 네, 참여하겠습니다. 해설사가 나타났을 때 놀랐어요. 생각보다 젊은 스님이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오늘 팔만 대장경에 대해 설명드릴 해담 스님입니다.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전시관 안으로 들어가니 거대한 나무판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실제 대장경판이었어요. 팔만 대장경은 정확히는 8만 1914판입니다. 1237년부터 1248년까지 만들어졌죠. 스님의 설명이 시작됐어요. 몽골이 침입했던 시기에 만들어진 거예요. 백성들이 부처님의 힘으로 나라를 구하고자 했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다른 관광객들도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총 글자 수는 5,200만 자가 넘어요. 모두 손으로 새긴 거죠. 그런데 놀라운 건 단 하나의 오자도 없다는 겁니다. 정말요? 누군가 물었어요. 네, 정말이에요. 700년이 넘도록 학자들이 확인했지만 오탈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뛰었어요. 700년 전에 그런 정확성이라니. 스님이 계속 설명했어요. 당시 몽골군이 강화도까지 쳐들어왔어요. 백성들은 절망했죠. 그때 고종임금이 부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대장경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얼마나 걸렸나요? 11년이에요. 전국에서 최고의 장인들이 모여들었죠. 하루 종일 나무를 깎고 글자를 새겼어요. 나무판 하나를 자세히 봤어요. 글자가 너무 정교했습니다. 기계로 새긴 것처럼 균일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새길 수 있었을까요? 제가 물어봤어요.
신심 때문이에요. 한 글자 한 글자 새길 때마다 기도했거든요. 나라를 구하고 백성을 살리겠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이죠. 스님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어요. 그 시절 우리 조상들은 목숨을 걸고 이걸 만들었어요. 몽골군의 화살이 날아와도 멈추지 않았죠. 저는 나무판 앞에 더 가까이 다가갔어요. 700년 전 장인의 손길이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나무들은 어떻게 보존됐나요? 장경판전이라는 특별한 건물에 보관해요. 자연 통풍으로 습도를 조절하죠. 700년 동안 한 번도 썩지 않았어요. 그 순간 저는 무릎을 꿇고 말았어요.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거든요. 괜찮으세요? 스님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죄송해요. 너무 감동해서. 사실 감동이 아니었어요.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이런 위대한 문화유산을 만든 민족을 문화후진국이라고 배웠던 제 자신이 너무 창피했어요. 일본에서 오셨죠? 스님이 조용히 물어봤어요. 네, 도쿄에서 왔어요. 많이 놀라셨나 봐요. 네. 지금까지 제가 잘못 알고 있었어요. 스님이 따뜻하게 웃으셨어요. 모르는 건 죄가 아니에요. 이제 알았으니 됐죠. 투어가 끝나고 혼자 남았어요. 대장 경판들을 다시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하나하나가 기적 같았어요. 700년 전 사람들이 이런 걸 만들었다니. 혼자 중얼거렸어요. 교수님이 말씀하신 문화 후진국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틀렸는지 절감했습니다. 해인사를 떠날 때 마음이 무거웠어요. 기쁨과 부끄러움이 동시에 밀려왔거든요. 이제 돌아가서 뭘 해야 할지 고민이 됐습니다. 일본으로 돌아온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어요. 수업을 마치고 기숙사에서 쉬고 있는데 핸드폰이 계속 울렸습니다. 카카오톡 메시지가 쏟아지고 있었어요. 유이, 너 지금 트위터 봤어? 다나카에게서 온 메시지였어요. 무슨 일이야? 너 한국에서 찍힌 영상이 올라왔어. 지금 난리야. 깜짝 놀라서 트위터를 열어봤어요. 검색창에 제 이름을 쳤더니 정말 영상이 나왔습니다. 도쿄대 여학생, 한국 유물 앞에서 충격받아 오열. 제목부터 자극적이었어요. 영상을 클릭해봤더니 해인사에서 제가 무릎 꿇고 우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누군가 몰래 찍은 거였어요. 아마 다른 관광객이었을 거예요. 댓글들을 읽어봤습니다. 반응이 극명하게 갈렸어요. 또 감정팔이네. 한국 가서 세뇌당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선동하는 거 정말 싫어. 일본 학생이 왜 한국에서 울고 있어? 이상하네. 부정적인 댓글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다른 반응들도 있었습니다. 저 학생이 뭘 봤길래 저렇게 감동했을까? 나도 팔만 대장경 직접 보고 싶다. 우리가 지금까지 뭘 배운 건지 궁금해지네. 리트윗 수가 계속 올라가고 있었어요. 2만, 3만, 5만. 다음날 학교에 가니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복도에서 학생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기 그 학생이야. 한국에서 온 학생 말이지. 뭘 봤길래 저렇게 울었을까? 강의실에 들어가니 친구들이 복잡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유이, 괜찮아? 미나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응, 괜찮아. 하지만 다나카는 달랐어요. 유이, 너 왜 저런 영상이 나오게 놔뒀어? 우리 학과 이미지만 나빠졌잖아. 내가 일부러 찍힌 게 아니야. 그래도 너무 오버한 거 아니야? 겨우 나무판 보고 울다니. 다른 학생들도 동조했어요. 맞아. 좀 과했어. 일본 학생이 한국에서 저렇게 행동하면 안 되지. 하지만 뜻밖의 반응도 있었어요. 1학년 후배가 다가왔습니다. 선배, 저도 그 8만 대장경 보고 싶어요. 어떤 느낌이었어요? 정말 대단했어. 700년 전 사람들이 만든 건데 완벽했어. 우리가 배운 것과 달랐나요? 완전히 달랐어.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았어. 그때 교수님이 들어오셨어요. 강의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조선시대 문화에 대해 배워보겠다. 평소와 같은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냥 들을 수 없었습니다. 교수님, 질문 있어요. 무엇인가? 8만 대장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교수님이 잠깐 멈추셨어요. 그건 불교 경전이니까 종교적 의미가 크지.
학술적 가치는 한정적이야. 하지만 기술적으로는 어떤가요? 5천만 자를 오자 없이 새긴 건데요.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학생들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유이, 그건 과장된 표현이야. 실제로는 오자가 있을 거야. 아니에요. 직접 확인했는데 정말 없었어요. 교수님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유이, 감정적으로 판단하면 안 돼. 객관적으로 봐야 한다. 수업이 끝나고 친구들이 저를 둘러쌌어요. 유이, 너 왜 자꾸 교수님께 반박해? 사실을 말한 것뿐이야. 너 한국에 가서 완전히 바뀌었어. 그날 저녁 SNS를 다시 확인해 봤어요. 영상 조회수가 50만을 넘었습니다. 댓글도 1000개가 넘었어요. 새로운 댓글들이 늘어나고 있었어요. 나도 한국 문화재 보러 가고 싶다. 우리가 잘못 배운 게 아닐까? 이 학생이 본 게 뭔지 궁금해. 분명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제 작은 여행이 일본 사회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혼자 중얼거렸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알게 될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영상이 퍼진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SNS 반응은 여전히 뜨거웠습니다. 찬성과 반대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었죠. 그날 오후 교수님께서 저를 연구실로 부르셨어요. 노크를 하고 들어가니 평소와 달리 표정이 심각하셨습니다. 유이, 앉아라. 의자에 앉으니 교수님이 천천히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내가 한국에서 찍힌 영상을 봤다. 네, 교수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더군. 우리 학과에도 문의가 들어오고 있어. 교수님은 잠시 침묵하셨어요. 그러더니 의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이, 솔직히 말해줘. 거기서 뭘 봤는가? 교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어떻게 다른가? 고려청자는 모방작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중국보다 앞선 기술이었습니다. 팔만 대장경도 마찬가지였고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서 울었구나. 네. 제가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었다는 게 너무 충격이었어요. 교수님이 깊은 한숨을 쉬셨어요. 유이, 사실 나도 직접 본 적이 없다. 네. 나는 그냥 교과서에 있는 걸 가르쳤을 뿐이야. 선배 교수들이 가르쳐 준 걸 그대로 전달한 거지. 충격이었어요. 교수님도 직접 확인해 본 적이 없으셨다는 거죠. 그럼 교과서 내용이 틀렸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럴 가능성이 있지. 특히 내가 가져온 해외 자료들을 보니까 말이야. 교수님은 책상 위 자료들을 가리키셨어요. 제가 전에 보여드린 논문들이었습니다. 이 자료들을 다시 읽어봤어. 상당히 설득력이 있더군.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시겠어요? 교수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결심한 듯 말씀하셨어요. 나도 직접 가봐야겠다. 정말요? 응. 학자라면 직접 확인해야 하는 게 맞지. 너 때문에 깨달았어. 그 후 며칠 뒤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학과 게시판에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한일 문화비교 특강 개설. 교수님이 직접 만드신 특강이었어요. 첫 주제가 고려청자와 동아시아 도자기 문화였습니다. 특강 첫날 강의실이 만석이었어요. 다른 학과 학생들까지 몰려왔습니다. 교수님이 들어오시더니 의외의 말씀으로 시작하셨어요. 오늘부터는 기존 교육과정과 다른 관점에서 접근해 보겠다. 학생들이 웅성거렸어요. 최근 한 학생의 현장 연구를 통해 새로운 사실들을 확인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내용 중 일부는 재검토가 필요하다. 저를 보시며 말씀하셨어요. 사토 유이 학생이 한국에서 가져온 자료들을 바탕으로 수업을 진행하겠다.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고려청자는 단순한 모방작이 아니었다. 독창적 기술로 만들어진 세계 최고 수준의 도자기였다. 교수님의 새로운 강의가 시작됐어요. 상감 기법은 고려에서만 완성된 기술이다. 중국에서는 시도했으나 실패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학생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지금까지 배운 것과 정반대였거든요. 팔만 대장경 역시 마찬가지다. 13세기에 5천만 자를 오자 없이 새긴 기술력은 당시 세계 어느 나라도 따라올 수 없었다. 수업이 끝나고 학생들이 몰려왔어요. 유이, 정말 그렇게 대단했어?
사진으로만 봤는데 실제로는 어땠어? 나도 가보고 싶어졌어. 친구들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다나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이, 미안해. 내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나 봐. 괜찮아. 나도 처음엔 믿기 어려웠어. 그날 교수님이 저를 다시 부르셨어요. 유이, 고맙다. 뭘요? 내 덕분에 나도 새로운 걸 배웠어. 학자는 항상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걸 깨달았지. 교수님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다음 학기에는 한국 문화사 과목을 새로 개설할 예정이야. 내가 도와줄 수 있겠나? 네, 기꺼이 도와드리겠습니다.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한 사람의 작은 의심이 전체 교육 과정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교수님의 새로운 특강은 매주 만석이었습니다. 다른 대학 학생들까지 청강을 올 정도였죠. 제가 찍어온 사진들과 자료들이 수업 자료로 쓰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본 각지 대학에서 비슷한 움직임이 시작된 거예요. 유이, 이것 좀 봐. 미나가 신문을 들고 왔어요. 교토대 한국사 재평가 세미나 개최. 와세다대 동아시아 문화사 특별 강좌 신설. 제목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게 다 내 영향이야. 미나가 신기하다는 듯 말했어요. 설마 그럴 리가. 하지만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제 SNS 영상이 계기가 됐던 거죠. 더 큰 변화는 일반인들에게서 나타났어요. 한국 여행을 가는 일본인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8만 대장경 보러 가는 투어 상품이 인기래. 다나카가 말했어요. 정말? 응. 여행사마다 한국 문화재 투어를 새로 만들고 있어. 어느 날 교수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유이, 좋은 소식이 있어. 무엇인가요? 학과에서 한국과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추진하기로 했어. 내가 첫 번째 교환학생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요? 응. 서울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꿈만 같았어요. 한국에서 정식으로 공부할 수 있다니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인가요? 돌아와서 내 경험을 바탕으로 교재를 만들어야 해. 후배들을 위해서 말이야. 물론이죠. 기꺼이 하겠습니다. 그 무렵 또 다른 변화가 있었어요. 일본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어요. 일본 학생이 본 한국 문화재에 대한 이야기 말이에요. 처음엔 부담스러웠어요.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촬영은 한국에서 진행됐어요. 교수님도 함께 오셨습니다. 교수님이 직접 고려청자와 8만 대장경을 보시는 모습도 담았죠. 정말 대단하군. 교수님이 감탄하셨어요. 이제 믿으시죠? 완전히 믿어. 미안하다, 유이. 내 말을 처음엔 의심했었어. 괜찮아요. 저도 처음엔 믿기 어려웠으니까요. 다큐멘터리가 방영되자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시청률도 높았지만 SNS 반응이 더 뜨거웠습니다. 나도 직접 보고 싶다. 지금까지 우리가 뭘 배운 거지? 한국 문화가 이렇게 대단했다니. 비판적인 목소리도 있었어요. 너무 과장된 거 아니야? 일본 문화도 충분히 훌륭한데. 하지만 긍정적인 반응이 훨씬 많았습니다. 한 달 후 놀라운 통계가 나왔어요. 한국을 방문하는 일본인 관광객 중 문화재 관람 목적이 30% 늘었다고 했습니다. 유이, 내가 역사를 바꾸고 있어.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과찬이세요. 아니야. 한 사람의 용기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여줬어. 졸업 논문 발표 날이 다가왔어요. 제목은 고려청자의 재평가 현장 연구를 통한 새로운 접근이었습니다. 발표장이 가득 찼어요. 다른 학과 교수님들까지 오셨습니다. 저는 처음에 의심부터 시작했습니다. 발표를 그렇게 시작했어요. 하지만 직접 보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무시한 게 아니라 몰랐던 거라는 걸 말이죠. 청중들이 집중해서 들었어요. 조선은 뒤처진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너무 앞서 있어서 우리가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을 뿐이에요. 발표가 끝나자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질의응답 시간에 한 교수님이 물어보셨어요.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나요? 더 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알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직접 보는 것만큼 확실한 건 없으니까요. 지금 저는 서울대학교 교환학생으로 준비하고 있어요. 더 깊이 공부해서 돌아갈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걸 배웠어요. 진짜를 알고 싶으면 직접 가서 봐야 한다는 것을요. 편견과 선입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말이죠. 한국은 후진국이 아닙니다. 이제 저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그건 우리가 제대로 본 적이 없었을 뿐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감동사다리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